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 나를 바라보는 그대 눈빛 말하지 않아도.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이 노래는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오늘장 윤재 초이스가 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브로드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과 함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시원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목에도 의미를 한번 둬봤고요. 그리고 쿨 유리에 조금 초점을 두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브로드컴에 한번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먼저 띄워주시죠. 브로드컴 시총 1조 달러 달성, 넥스트 엔비디아가 될 것인가? 관련된 수혜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바로 다음 장부터 띄워주시죠. 네, 브로드컴의 급등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시면 브로드컴 지난주 금요일에 무려 24%대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의 흐름에서도 완전한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급등을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목표가 밴드를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목표가가 상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낮게 제시한 곳이 CFRA에서 230달러로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250달러까지 목표가를 상향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목표가를 좀 올려잡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으실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지금 차트를 제가 캡처를 그대로 해왔고요. 여기에다가 한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출 부분을 보신다면 전년 동기 대비 140달러로 나왔는데 51% 급등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나 급등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반도체 부문에서는 매출이 12%대 증가를 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매출이 200% 넘게 급증을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도 넘겨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브로드컴의 지금 수익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세미컨덕터 솔루션이라고 해서 반도체 분야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단에도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반도체 부분이 59%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쪽이 소프트웨어 단이고 이번 실적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소프트웨어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집중한 건 유리기판 테마를 좀 들고 왔지만 소프트웨어 단도 브로드컴의 급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띄워드리기 전에 먼저 이 내용부터 바로 전 화면 띄워주시죠. 네, 지금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VM웨어라는 지금 이 회사를 인수를 하고 나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살펴보니까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차별점을 조금 더 두는 것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성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브로드컴의 실적 추이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세미컨덕터, 지금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다지 상향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인프라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급등을 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전사 OPM 부분도 지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브로드컴 급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총 4가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 부분에서 AI 반도체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100만 개의 맞춤형 AI 칩을 데이터 센터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신규 고객사가 추가되었다는 점도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반도체 종목들 빅테크와 비교를 했을 때 낮은 밸류에이션을 지니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쪽이 유리기판을 도입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까지 급증이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주가 흐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브로드컴의 급등에 영향을 받은 종목은 바로 이 섹터입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인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가장 강한 종목은 JNTC와 SKC였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면서 그 전에도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대장 역할을 해내면서 10.27% JNTC와 마찬가지로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보신다면 CNG 하이테크, 피로틱스, HB 테크놀로지까지 전반적인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부장단으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키움증권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탄핵 정권이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에 실적 위주로 집중해보는 것도 좋고 그중에서 반도체 소부장단에 집중해보자라는 내용의 오늘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한 반등이 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4가지 분류를 해봤는데요. ICTK 10%대 반등, 자람테크놀로지 8.84%, ISC가 8.33%로 강하게 올랐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8%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IT 투톱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조금 더 엇갈려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칩 생산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나와 있지 않아도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보자라는 기사들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들, 관련 수혜주는 어떤 종목들이 될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한 주식 전문가의 의견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행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한 겹 벗겨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참 아쉬운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도 전혀 돌아오지 않는 기미를 보면서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어떤 이유일지 궁금하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빠지긴 했는데 오늘 또 외국인들이
선물은 좀 일부 샀었지만 장중내 처음 때부터 현물 매도하면서 압박을 줬습니다. 사실 지난주 목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정치적 관련한 불확실성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또 이번 토요일도 내용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선은 헌재의 판단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또는 5월로 전망되고 있는 조기 대선 이런 부분에서 시선이 바뀌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소멸된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에도 보면 해외 쪽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그런 정치 상황들을 알고 있지만 신용 등급을 건드릴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잠시 2주 전에는 힘들었지만 지난주부터 반등 나오면서 이미 시장은 빠르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반응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환율이 많이 높아요. 네. 여전히 지금 우리가 계엄 터지기 직전에가 1,400원대 극초반이었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 1, 2주가 지난 다음에 지금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1,430원대 레벨에 위에 있거든요. 이런 부담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번 주에 FOMC가 있습니다. 연준이 0.25% 금리를 인하할 전망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장도 조금 더 유동성이 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분명 있어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1,400원대 극초반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텐데 당장 그렇게 시원시원한 모멘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트럼프 2기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얼마나 우리 국내 증시 수출 부분에 도움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를 좀 더 보는 부분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도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방송 말미터 말씀드리겠지만 시장 반등 나오고는 있어도 조금은 우리가 약간은 좀 보수적 대응으로 하면서 견지하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이따가도 말씀은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FOMC의 금리 결정도 있고요. FOMC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영국에서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쯤에서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브로드컴에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브로드컴이 자체 개발을 또 맞춤형 제작 칩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고 유리기판 도입 이슈가 있어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브로드컴 급등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네.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상당히 그때 토요일 날 새벽에 또 막 뛰어난 모습 보였고요. 저도 그 부분을 위해서 주말에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아침에도 좋은 공략을 개인적으로 좀 했는데 우선 지금 실제로 뭐 브로드컴이 실적이 증가하면서 아까 앵커님도 잘 정리해 주셨지만 이제 어떻게 본다면 큰 관점에서 본다면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AI GPU 거의 점유율이 80% 넘거든요. 거의 85%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엔비디아의 철옹성 같은 그 부분을 조금씩나마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후보로 사실 지금까지는 AMD였는데 조금 AMD가 좀 힘이 좀 붙입니다. 많이. 근데 조금씩 다른 기업들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반 엔비디아 전선에 하나씩 합류를 하면서 브로드컴과 손잡으면서 이러한 좀 양대 구도가 조금씩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또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감 수급이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내용을 본다면 물론 브로드컴 관련해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 펠미스 기업들을 보겠지만 제대로 브로드컴과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런 변화하는 흐름들, 반도체 시장 내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트렌드와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큰 추세들, 거기에 맞물려서 투자 심리 측면에서 수혜볼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바로 브로드컴과 이어지진 않겠지만 관련돼서 같이 엮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다면 당연히 좀 우리가 뭐 디자인 하우스든 펜미스든 서로 세부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같은 관점을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보는 시선은 이래요. 뭐 이제 좀 더 넓게 본다면 이제 펜리스와 디자인하우스도 일을 잘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올해 4월 달부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내내 주가가 힘든 모습이었는데 저도 이번 12월과 또 내년 1분기 내에 아주 의미 있는 반등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고 저도 역시나 제 시선도 반도체 내에서 HBM도 HBM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디자인하우스, 펜리스도 당연히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제 아이디어는 이래요. 어쨌든
AI GPU가 쓰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AI에 대한 성장 때문에 쓰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AI에 대한 성장에서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종목들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3세대 AI라고 해요. 우리가 거의 일반인들 지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AGI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을 구현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또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 우리가 뉴로모픽이라는 단어가 좀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완벽하게는 모르고요. 상세한 내용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투자로 본다면 이렇게 AGI를 구현하기 위한 그 로드맵에서 뉴로모픽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엮여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투자 심리했을 때 좀 좋은 그런 수익 기회가 나올 것 같거든요. 종목 저는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브로드컴 관련과 더 이어간다 한다면 종목을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자람 테크놀로지 이 기업을 보고 있고요. 마침 또 이 기업이 물론 오늘도 8% 상승을 했지만 제가 한번 중요한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지금 그런 선은 오늘 종가인 4만 원 라인을 그었습니다. 제가 보면 올해 주가가 7월까지 내내 빠지다가 8월 달부터 쭉 보면서 이 4만 원 라인을 못 뚫고 밀렸거든요. 8월 중순에 돌파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내 또 흔들리면서 9월 말에도 못 뚫었고 11월 초에도 못 뚫었고 이번 12월에도 결국에는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본다면 지금 최근 한 5개월 사이에 5번째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이전 8, 9, 10, 11월보다는 최근 지금 이번 주부터의 또 디자인 하우스 관련한 종목들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추가로 본다면 제 차트에서 이 회색선은 죄송합니다. 회색선은 이 121선 이평 저항이거든요. 그 저항이 지금 막 바로 위에 종가 바로 위에 와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5개월 동안의 저항인 4만 원과 더불어서 121선 저항 라인까지 맞물린 저항이 바로 지금 위에 있는데 저는 이번 사이클 때 이 저항 라인을 쉽게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저항만 뚫어버리면 단기 상승도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본다면 저는 자람 테크놀로지 먼저 조금 관심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저는 에이징랜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이 종목도 뉴로모픽 관련해서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 더불어 본다면 TSMC가 내년도에도 더욱더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전망인데 TSMC가 인정하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 세계 8개의 기업 중에서 한 가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 뉴로모픽 다 좋고 추가적인 알파 모멘텀으로 TSMC의 내년도에 대한 또 추가적인 성장 같이 맞물리면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화면 보시는 에이징랜드가 있는데 이 에이징랜드도 역시나 선을 그어놓은 3만 원 라인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저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정도 모아가는 관점이라 한다면 올해 12월이 아니더라도 내년 1분기 내에 정말 기분 좋은 성과를 안겨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종목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자 윤재 초이스는 브로드컴의 급등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둬봤는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뉴로모픽 테마를 한번 집중해보자. 그리고 AGI 반도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탑픽 종목 두 가지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종목과 함께 에이직 테크놀로지 짚어주셨는데요. 에이직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TSMC의 디자인 하우스 협력사라는 점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윤재의 초이스 이야기는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대표님의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엑스게이트랑 LS 에코에너지 들고 오셨는데 우선은 오늘도 엑스게이트 또 가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좀 어떤 종목을 초이스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네, 오늘은 조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 오늘 초이스 제 좋은 종목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LS 에코에너지를 제가 초이스 가져왔고요. 최근 오늘도 급등 나왔던 엑스게이트는 조금 제가 단기 대응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단기 대응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으로 엑스게이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2025년에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1%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보여줬고요. 오늘 장 초반에 28%대까지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꺾이지가 않아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뜻으로도 읽혀지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좀 엑스게이트 방송 보시는 분들 최근에 특히 테마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종목인데 특히 우리나라 관련되어 있는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관련 기업들 중에서 가장 대장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근 한 4거래일 동안 너무나 뛰어난 급등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종목 제가 오늘 비초이스 가져온 종목이지만 이 종목을 아예 지금이 이제 타이밍이 끝났고 이제 버릴 종목이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선 지금 이 종목에 속한 양자 컴퓨터 이 테마의 힘이 정말 강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 나왔을 때 매번 테마 관련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돈이 몰리고 있는 그 테마, 그 테마가 힘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지속성이 길 수 있느냐 한 가지, 또 두 번째로는 정말 모멘텀이 강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항상 보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엔더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힘과 강도가 세요. 그래서 이건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내내 화두될 수가 있는 이 모멘텀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뭐 이제 양자 컴퓨터가 끝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 상승이 컸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조금은 이제 지금은 보유자의 관점이고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새롭게 매수하실 분들은 단기에 눌린 다음에 제 차트에서는 현재 지금 좀 괴리가 벌어져 있지만 현재 이 분홍색 얇은 선이 5일 이평선이고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10일 지평선인데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수, 목, 금 지나다 본다면 주가가 내려오면서 현재 5일선과 11선 이평선과 괴리를 좁히겠죠. 당장은 좀 더 봐야겠지만 저는 먼저는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은 보류하고 단기에 눌림 나온 다음에 10일 이평선 자리까지 내려오고 나서 그 부분에서 눌림 딛고 다시 반등 나올 때 그런 타이밍을 한번은 기회를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더 좀 보유하되 내일부터 해서 저는 만약에 단기에 10,000원, 이 10,000원 가격대를 만약에 내일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물량을 최소한 절반 이상 정리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최종적으로는 9,500원까지도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이번 기회 때는 전량 익절하고 다시 아래에서 매수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10,000원 라인을 깨지 않고 내일부터 더 올라간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괴리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11,000원대부터 이상에서부터 예를 들면 300원 또는 500원 단위로 기계적으로 300원이든 500원이든 더 올라갈 때마다 11,000원대부터 이상부터 올라갈 때마다 기계적으로 4분의 1, 5분의 1씩 물량을 줄여가면서 이번에 참 잘 참여한 기회를 익절로 실현하시기를 권장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차트에서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차트는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현재 8월 초와 9월 중순의 저점이었던 2,500선 라인을 다시 한번 오늘 돌파했다 밀렸지만 이 부분까지 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주에 한 번 더 저는 좀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이런 지지와 저항 라인 부분을 돌파한다 한다면 이런 시장을 돌파했을 때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나 LG 엔솔이나 자동차 대형 종목이나 그러니까 대형 종목들의 수급이 아예 쏠려버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보거든요. 한다면 최근에 상승 나왔던 테마 종목들은 오히려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대형 종목들이 상승하게 돼버리면 엑스게이트 같이 최근 상승했던 테마 종목들은 꺾일 수도 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상세한 부분들을 위아래로 드렸고 이 종목 본다면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눌린다 한다면 아까도 제가 11선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7,500원에서 8,000원 라인 이 정도에서 충분히 한번 기회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도 코끼리님께서 엑스게이트를 사고 싶지만 너무 올라서 꼭대기에 살까봐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7,000원대에서 8,000원 사이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수 자체가 올라간다면 시총 상해 종목들로 수급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하셔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LS 에코에너지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전력 설비 이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풍력 관련된 쪽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이쪽 한번 짚어주시죠. 앵커님이 정확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예. 이 종목 사실 처음 보신 분도 있으셔서 네. 제가 간단한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종목 특히 이제 LS 그룹에 엮여 있는 기업인데 베트남 쪽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력 케이블 쪽, 베트남이 발전을 많이 빨리빨리 하면서 이 전력 케이블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먼저 잘 진출하면서 이 부분에서 베트남 전력 케이블 생산 1위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베트남 경제 성장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실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력과 데이터 상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트렌드에서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이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유럽 그리고 북미 쪽 이쪽도 잘 진출하면서 베트남, 유럽, 북미 쪽 모든 권역에서 케이블 수요가 증가할 때 수혜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라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전력 케이블 관련한 안전 인증도 획득한 기업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실력을 무시할 수 없고 꼭 봐야 되는 기업이다. 가지고 온 종목이고 저는 이런 좋은 기업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잘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더 더불어서 이 기업이 지금 해상 풍력 쪽, 그래서 해상 풍력에 쓰일 수 있는 해저 케이블 이 부분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양쪽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인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미중 분쟁이 더 심해질 걸로 보여지니까 네.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중국도 무기가 뭡니까? 혹시 무기가 뭘까요? 중국이 때릴 수 있는 무기. 이제 그걸 할 수 있겠죠. 구리라던가 네. 원자재 같은 것들을 네. 통제할 수 있겠죠.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도 내용 나왔지만요. 중국이 잘하고 있는 히토류.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무기로 세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국가들이 야 그러면 이제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또 나라들에게 히토류를 무기화해서 좀 어렵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각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호주든 여러 나라들이 우리도 스스로의 히토류 밸류체인을 갖추자 이런 노력들이 더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히토류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투자할 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LS 에코노미지는 이미 한국수출입은행이랑 같이 히토류를 잘하기 위해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MOU를 맺은 기업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심리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본다면 이제 AI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그리고 풍력산업 발전 관련해서 해저 케이블 세 번째로 히토류 관련해서 관련된 밸류체인 한다면 이 기업이 정말로 매력이 많은 기업이죠. 그런 기업에서 차트를 한번 보면 오늘 정말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어요. 제가 매우 중요한 선 하나를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놓은 파란색 선은 3만 원 라인을 그었어요. 이 선도 잘 보세요. 제가 이 선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올해 5월 달에 상승 나왔을 때 1차 눌림 나왔을 때가 바로 이 라인이었습니다. 빨간색 선을 동그라미 그려놨어요. 딛고서 깨지 않고 올라갔죠. 그리고 7월까지 밀렸지만 7월 달에도 한번 딛고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7월 말에 이 두 이평선을 이 지지 라인을 못 지키니까 밀렸죠. 이 7월 말에 이 3만 원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밀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8월 달부터는 돌파하려고 해도 또 실패했고 이때 또 10월 초에 중순에도 돌파하려고 했다가 또 실패했고요. 11월 초에도 또 실패했죠. 어떻게 본다면 5월과 7월 달에 매우 중요한 지지라인이었는데 그 지지를 못 지키니까 그 다음에는 8월, 10월, 11월 내내 그 지지라인을 그 저항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밀렸죠.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돌파 시도 만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게 정말로 다 의미가 있는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 두터운 저항 라인을 오늘 뚫어줬다. 그리고 기관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뚫어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지금부터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이 바로 이 LS 에코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저희 채팅창에 윤기숙님, 저희 단골분이시잖아요. 네네. 기숙님께서 이 종목을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반을 팔고 또 내려가서 오늘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수익이 지금 현재 구간은 20% 정도 보고 계시대요. 네. 지금 목표가로 한 36,000원 보고 있는데 네. 너무 과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일단 윤기숙님 상당히 매매 잘하시네요. 맞아요. 좋은 정보도 고르셨고 네. 사실 이 종목 LS 에코노지 아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근데 또 좋은 종목 잘 고르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이미 또 20% 정도 수익난 중이기 때문에 남은 물량들은 좀 편하게 보유할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차적으로는 봤을 때는요. 올해 7월 중순 때의 고점 라인이었던 35,000원 또 6,0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을 남아있는 물량들은
다음에 목표가로 보시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이 라인까지 올라갔는데 더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저에게 한번 문의 주셔가지고 한다면 제가 그 이후에 했던 전략도 AS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선정도 너무 잘하셨고 목표가도 현명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3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바라보신다고 하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LS 에코에너지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전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언제든지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 오늘 제 초이스가 유리기판을 들고 왔는데 바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피롭틱스 살펴볼게요. 정계수님의 종목이고요. 18,100원이죠. 18,100원에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종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피롭틱스가 오늘 음봉 마감이 됐는데 좀 강하게 탄력을 더 보여줬다면 오늘 수익으로 전환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살짝은 아쉽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정계수님 참 좋은 종목 잘 보유하고 계시고요. 비중도 이 정도 단가에 18,000원 초반분 단가에서 15%다? 그러면 네. 저는 사실 저는 당장 이번 달 내에, 이번 주 내에도 아마 의미 있는 수익을 좀 내실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또 오늘부터 해서 정말 의미 있게 아까도 제가 브로드컴 말씀드렸지만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인텔, 그리고 우리 삼성전기, 또 SKC 등 여러 또 국내든 해외 쪽 피테크든 다양한 또 기업들이 점점 더 유리기판 관련해서 투자를 더 이어가고 있고 좋은 모멘텀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오늘 브로드컴이 좋은 모멘텀 나왔기 때문에 피롭틱스도 같은 유리기판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종목은요, 우리가 유리기판을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유리기판을 만들 때 그 유리에 전기가 통할 수 있게끔 구리 전극을 유리에 넣는 그런 어려운 공정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TGV라는 좀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요. 스루 그다음에 글라스 비아. 네. 그래서 이제 비아는 이제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라스가 유리니까요. 글라스 기판을 통과해서 구리 전극을 넣는다. 발음이 좀 애매합니다. 제가 참고로 이게 영어 쪽을 지금 이렇게 토익은 잘 봤거든요. 제가 네. 취업 준비할 때도 900점 넘게 나왔는데 토익도. 근데 발음이 안 됩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죠. 네, 스루 글라스 비아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공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피롭틱스가 이미 유리기판에 쓰이는 TGV라는 장비를 이미 장비 업계 최초로 양산했던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유리기판 봤을 때 이 피롭틱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이거든요. 실제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장비 양산한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모멘텀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롭틱스는 좀 안심하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가져가고 올해 이런 종목은요.
투자자분들께 지금 정계수님 뿐만 아니라 투자자분께서 얼만큼 소위 말하는 엉덩이를 잘 깔고서 갖고 있느냐, 인내심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잘 보유하시면 보유하실수록 지금부터는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TGV 공정이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연님께서도 이 종목을 오늘 매도를 못했는데 공부를 해서 들어가신 만큼 이 매수를 잘하신 게 아닌가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나노팀 매수 문의가 왔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가 매수시면은 이미 들고 계신 것 같은데 평단가는 안 왔네요. 일단은 이렇게만 심플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일단 이 종목도 뭐 전기차 화재 관련한 종목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스페이스 X와도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긴 해요. 이게 정말로 진짜일지 아닐지는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체크할 수 있는 바로는 스페이스 X의 우리가 이제 액상 형태로 된 그런 방열 소재, 그러니까 열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샘플을 발송을 했다. 이 이제 키워드 이 한 줄로 인해서 좀 최근에 좀 반등 나왔었는데 다시 좀 그렇게 크게 모멘텀이 되지 않으면서 스페이스 X에 관련한 그런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도 좋은 모습 못 보였고요. 물론 11월 말에 잠깐 상승 나왔지만 다시 또 8,0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이 전기차 화재, 스페이스 X 이런 좀 자극적인 키워드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결국에는 주가가 말해주는데 주가가 그런 올해 상반기든 또 이번에 11월, 12월이든 좋은 모멘텀 키워드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가는 내내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자율 반등 나올 때는 같이 따라올 수 있겠지만 이 종목 자체적인 어떤 그런 힘 있는 매력으로 반등 나오기에는 좀 매력 포인트가 떨어지는 종목이다. 뭐 잠깐 단기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바로 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위에 지금 9,000원대부터 해서 15,000원대까지 상당하게 두터운 매물들이 촘촘하게 쌓여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본다면 저는 이 종목을 이미 지금 가지고 계신 투자 단가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잘 가지고 있는 현금까지 더 매수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만약에 나노팀을 매수하신 그런 포인트가 스페이스 X라고 한다면 차라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스페이스 X 관련해서 그쵸. 정말 찐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뭐 HVM이나 또는 뭐 스페이스 X 더불어서 지금 나사 쪽 블루 오리진 같이 엮여 있는 뭐 캔코 에로스페이스든 예를 들면 오늘 좀 오르고 있는 뭐 루미르나 YJ 링크나 좀 LK 삼양이나 이런 좀 기업들로 차라리 남아 있는 현금을 분산 투자하시는 부분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노팀을 혹시라도 모멘텀을 스페이스 X 쪽으로 지켜보시고 들어간 거라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편으로 조언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용선제이님의 종목입니다. 코오롱이고요. 47,000원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요. 코오롱 종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살짝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네네. 종가도 17% 올랐거든요. 네. 장중 고점으로는 24%대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거래량 거의 없다가 이 종목이 그냥 하루 만에 슈팅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코오롱에서 우리가 이제 코오롱 이제 FNC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나온 내용도 보면 경쟁력이 좀 없는 의류 브랜드들을 정리를 한다. 이런 한다. 내용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와, 지금 코오롱 그룹 그러면 이제 좀 나아지는 건가? 이런 기대감들에 대한 수급이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힘 있는 모습 나왔는데요. 지금 문의하신 용선지혜님께서 47,000원. 일단은요. 근데 오늘 물론 오른 거는 상당히 좋아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감을 있을 수 있겠지만 매수하신 단가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고 오늘 뭐 오른 건 좋은데 비중을 10% 비중 지금 보유하고 계시지만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더 투자할 만큼 투자하면 물론 단가는 내려가겠죠. 한데 이게 시장에서 중심될 수 있는 테마냐? 그렇지는 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 종목이 지금 이런 지배구조 이런 지금 사업 관련한 경쟁력 없는 사업을 개편하는 부분은 좋겠지만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조금은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랫동안 투자한 상태에서 좀 성과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제가 알겠지만 지금 시장 트렌드도 감안한다 한다면 저는 코오롱 이 종목 당장 물론 더 오른다 하더라도 단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이 종목은 조금 관심에서는 조금 좀 내려놓으시고 보유하신 현금은 제가 방송 때마다 제가 월수 방송 나오고 있고 그 종목 때도 초이스 종목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초이스 종목으로 루닛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또한 저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동성 화이트 말씀드리면서 다음날 목요일도 좋은 모습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지난주에도 또 좋은 종목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보유하신 현금은 코오롱은 조금 그냥 좀 내려놓으시고 좀 물론 손실 크지만 내려놓으시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초이스 종목 또는 다른 분들이 문의하신 종목에서 제가 좋게 말씀드린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지금은 단기 대응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확보하시는 그런 매매를 지금은 더 집중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한다. 사업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업황 자체가 긍정적인 수급을 받아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들고 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일부 축소라도 하시면 어떨까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이네요. 대덕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JK님의 종목이고요. 25,000원에 16%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손실은 좀 큽니다. 16% 비중인 걸 보면 몇 번 좀 추가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CXL이었죠. CXL. 네. 그래서 CXL 관련해서 이제 CXL 관련한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 이제 CXL 컨트롤러 이거를 공급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올해 1, 2, 3, 4월 거의 5월달 초까지 CXL 관련한 트렌드가 있었을 때 그 상승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김JK님께서 보유하신 단가 25,000원 그 라인이 지금 차트 보시면 5월 16일 날의 장중 고점 또 그리고 7월 지금 10일, 11일 이때의 또 고점. 공교롭게 그 고점 라인까지 올라갔다. 그 부분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내내 지금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 나오는 것을 더욱더 요연하게 더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CXL 좋은 트렌드긴 합니다. 네. 좋은 트렌드인데 이 종목이 저는 CXL도 좋은데 이게 당장 올해 12월에 크게 상승 나오기에는 좀 모멘텀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CXL이 지금 HBM과 함께 엮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또 같이 미래 반도체에 대한 산업으로 쌍구동마차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지만 CXL 관련해서 당장 지금 최근에 또 모멘텀들이 그렇게 썩 유쾌한 내용들이 나오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한 CXL 관련해서 큰 동력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CXL도 좀 트렌드가 많이 죽은 부분도 좀 힘이 좀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는 유진하되 당장 크게 반등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비중을 추가한다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율 반등은 좀 더 인내심 갖고서 보유를 하자 측면이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이 이제 D램 쪽에서 메모리 쪽 비중은 매출의 거의 57%입니다. 그래서 좋긴 한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DDR5 쪽 노출도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XL이 아니라 한다면 이 종목에서 DDR5 어쨌든 중국이 창신 메모리가 따라오기 힘든 DDR5 최신 쪽 DDR 모듈 메모리 쪽 이 부분에서도 내년도 상반기 때에 상승하시는 부분을 같이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DDR5에 관련한 매출 노출도도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CXL 모멘텀이 조금 당장 눈에 띄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더 메모리 쪽 DRAM에서 좋을 수 있는 DDR5 관련한 노출도도 그렇게 크진 않다 한다면 이 종목은 지금은 비중 확대보다는 아쉽다 하더라도 손실이 좀 크지만 조금은 더 보유하시면서 주가가 오히려요 올라가서 18,000원이나 19,000원 정도 라인 여기까지는 충분히 저는 자율 반등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까지 온다고 한다면 과연 이 19,000원 라인까지도 뚫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물량을 정리해야 할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문의 주실 때에 그 당시 때의 반도체 시황들을 한 번 더 제가 또 업데이트 점검해서 내용들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더 그냥 보유하자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덕전자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보유하신 비중 그대로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오늘 좀 브로드컴 관련해서 뉴로모픽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여행길 따라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고요. 비중은 안 보내주셨습니다. 27,900원. 올해 오를 때 한참 사서 못 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 여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의 반토막입니다. 뭐 그런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쪽 테마가 대부분이 이런 주가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10,000원대까지 무너진 종목이라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덕전자랑 좀 비슷합니다. 이 종목도 이제 CXL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거의 뭐 2월, 3월, 4월까지 큰 부합 봤다가 이제 같이 디자인 하우스, 패미리스 기업들 같이 동반해서 다시 이제 빠지면서 차트 보시면 올해 5월 때까지 상승하다가 내내 좀 밀려왔던 어떻게 보면 이렇다 할 반등도 못 보였던 네. 제 차트에서는 이 21선이 이 노란색 선이 21선 이평선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선이 61선 저항이거든요. 내내 못 들었던 아쉬운 모습이었죠. 물론 최근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은 그래도 21선 저항도 뚫었고 60일 저항도 뚫어서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한 번 더 중요한 저항 라인이 위에 또 있습니다. 현재 15,000원 라인 이 부분까지도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 나와줘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드디어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어지는 장기 그런 하락 추세를 드디어 이제 뚫는 건가? 그렇게 의미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결국에는 지금은 주가가 높은 15,000원 라인, 이 저항 라인까지도 뚫어주는 모습이 네. 나와줘야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CXL 관련한 모멘텀이 눈에 띄게 매력 포인트로 오고 있는 모습이 아직은 또 아니거든요. 본다면 우선 지금 뭐 이 종목 추가 매수보다는요. 지금 이 종목도 역시나 좀 보유해 주시고 먼저 15,000원 라인, 바로 위 저항, 이 저항 라인을 뚫은 다음에 그때에 뚫고 나서 당연히 뚫게 된다면요. 지금 이 부분이 두터운 저항 라인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5,000원 라인을 뚫는다 하더라도 더 시원하게 상승하기보다는 15,000원 뚫고 나서 그 언저리에서도 한 번 더 눌림 딛고 횡보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뚫은 다음에 15,000원 또는 16,000원 제가 선을 한 번 더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걸어놓으면 15,000원과 16,000원 이 정도 라인에서 주가가 더 아래로 다시 또 눌리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 보일 때 그런 모습 보일 때 그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매수하시길 말씀드리는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전문가님 지금 13,500원이고 전문가님 말씀하신 더 주가가 올라간다면 높은 주가인데 왜 비중 확대를 낮은 주가가 아니라 오히려 저항을 뚫은 다음에 매수를 말씀하십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당장 지금 15,000원 주가를 못 뚫는다 하더라도 두세 번 정도 여유 있게 천천히 비중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룸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건데 이 종목이 이미 있는 분은 지금 계좌 내에서 물량이 이미 있잖아요. 손실도 큰 상황이고 그런 비중도 이미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비중을 추가한다 이런 관점이면 더욱더 지금 저점이니까 빨리 매수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비중을 추가하고 싶지만 추가한다 한다면 나에게 이 종목이 나한테 가할 수 있는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종목을 비중을 추가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해야지만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저는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꼭 몇 번 더 반복하셔가지고 꼭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숙지하시기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있으신 분들이란다면 15,000원 라인 이 부분을 뚫어줘야지만 의미 있는 반전 포인트를 볼 수 있으니 그 부분 뚫고 나서의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서 비중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구간의 비중이 몇 %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지금 보유하신 종목 그대로 들고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종목이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슈토리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셀트리온입니다. 19만 1,000원에 비중이 좀 많습니다. 35%고요. 매도 가격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수익 보고 계신데 사실 셀트리온이 호재성 이슈도 많고 회장의 그 마인드도 참 주주분들에게 감사한 부분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주가 자체는 상당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반등이 좀 나오면서 19만 원 윗단으로 올라왔거든요. 지금쯤이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내년에 대한 기대를 좀 가득 담고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내년까지 지켜보는 게 좋은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셀트리온은요, 지금 최근에 11월 중순까지 빠지다가 11월 중순부터 해서 한 달쯤 동안 지금 의미 있는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올 한 해 본다면 지금 21만 원 라인이 매우 두터운 저항이었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저항 그 부분의 박스권에 돌아온 모습이긴 한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내년부터 더욱더 확실하게 실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진펜트라 네. 이런 쪽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특히 한국 쪽 바이오시밀러 쪽 아니 한국 쪽 CDMO 기업들에게 트럼프나 그런 미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본다면 셀트리온은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려웠던 박스권 저항을 드디어 저는 이번 12월이 아니더라도요. 12월이 나올 수 있겠지만 12월이 아니더라도 내년 1, 2월 달에는 제 선을 그어놨던 이 21만 원 저항 라인을 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또한 지금 미국이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사이클이고요. 물론 내년도에는 8번에 있는 FOMC 중에서 한 2번밖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시장 관점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들어가는 그런 방향성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금리 인하하면서 제약 바이오에 도움될 수 있고요.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정리하자면 두 번째로 트럼프 정권에서 한국 CDMO 기업들과 더욱더 우호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또 세 번째로는 트럼프가 약가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진펜트라 그리고 추가적인 또 한국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 본다면 여러 가지로 셀트리온을 포함한 국내 바이오시밀러 CDMO 기업들에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먼저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께서 너무 한다면요. 저는 20만 5천 원에서 21만 원 이 정도에 온다 한다면 그때는 한 보유하신 물량에 한 정말 조그맣게 한 4분의 1이나 한 3분의 1 정도만 매도를 좀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전량 매도를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매도를 하시고 주가가 만약에 이번 사이클 때 이 21만 원 라인을 뚫고서 더 상승한다 한다면 그때는 남은 물량은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문의 주시고요. 이 21만 원 주가를 뚫으면 그다음부터는 셀트리온 상당히 큰 상승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좋은 관점 유지하면서 저한테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1만 원 상단을 뚫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뚫는 거 보고 나서 한 번 더 질문 주시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종목까지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일정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막판에 좀 힘이 흔들리면서 특히 코스피가 0.22% 빠지면서 마감을 보여줬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재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을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지금 지수는 좀 반등 나왔지만 원달러 환율이 1,435원대 레벨에 있습니다. 여전히 고환율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희망적인 관점으로만 너무 바라보진 말고 우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일부는 조금은 보수적인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단기 대응 매매를 좀 이어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또 두 번째로는 올해 주가 상승이 매우 컸던 종목들은 조금은 좀 지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적 대응을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정치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 보이고 있고 또 오늘은 많이 빠졌던 종목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또 이번 주에 내일부터 해서 정치 테마주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내가 진짜로 정말 하루치기 이틀치기 단기 매매를 정말 나 매매 잘한다 이렇게 자신 있는 분들은 아마 기회를 줄 것 같은데 스스로 질문하더라도 난 단기 매매 하루 이틀치기 좀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정치 테마 종목들은 조금은 좀 우리가 관심에서 좀
빼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번 주에도 관통하는 저의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뭐냐면 여전히 이번 달에 내일부터 해서 이번 달에도 연기금과 사모펀드 이 두 주체가 꾸준하게 물량을 모으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HTS나 MTS에서도요 충분히 쉽게 우리 조회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2, 3주나 한 달간 정도 연기금 사모펀드들이 꾸준히 모으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인데 21선 이평선을 이제 막 뚫고서 차이가 별로 없는 기업들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추려내면서 내일 한번 보시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챙겨봤습니다. 조 대표님은 지금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나오시니까요. 빨간 목련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한 번 더 나오신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와 그리고 대표님의 상담 그리고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